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이 거리면서 악을 썼다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707 있는 인원들이 저는 정말로 지금도 감사하게 정말로 절제하고 참고 하고 나온 겁니다. 대통령 2차 통화를 참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파급력이 크다라는 걸 이해가 돼서 멈칫멈칫한 게 사실입니다.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도 윤 대통령은 인원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명단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2차례나 진술했다고. 명태균 관련된 비대위 차원에서 계엄을 실시했다.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대통령 입에서 공작이란 말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망상이죠.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난 4일과 6일 헌법재판소에 주요 증인들이 나섰습니다. 언론 보도로 새로운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될 장면들과 사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곽 전 사령관이 전투 통제실에서 윤 대통령,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은 화상회의 마이크를 통해 예하 부대에 실시간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단장은 당시 현장에 나가 있어 화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다른 부대원들에게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곽 사령관으로부터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좀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해왔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헌재에 나와서는 어떤 이유에선지 직접적인 증언을 피했지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 지시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끌어서라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그건 말씀 제가 답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는다면은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네. 기억이 안 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억나는 게 있고, 근데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의 답변이 불리하다고 여겼는지 윤 대통령 변호인의 질문을 또 다른 윤 대통령 변호인이 제지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고 이때 데리고 나오라는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당시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있었던 부하 기혁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며 강한 어조로 대답을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기혁 씨의 진술을 근거로 추가 조사를 하자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거리면서 악을 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헌재에 나온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총이란 단어를 언급한 데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억난다라고 진술한 것은 맞죠? 그 부분도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윤 대통령 쪽은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특전사 요원들이 소수여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본청 내에 들어가 있던 특전사 병력 한 15명 되는 건데요. 190명 그리고 보좌관들 끌어낸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707 있는 인원들이 저는 정말로 지금도 감사하게 그 인원들이 정말로 절제하고 참고 하고 나온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국군 최정예 부대인 707 특임단 요원들이 작심하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불행한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겠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지시를 고지고대로 이행하지 않기로 판단한 특전사 지휘부와 현장 투입 요원들의 현명한 대처가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쪽은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못한 셈인데 왜 사후 보고도 없었느냐고 따졌습니다. 통상의 군인이라면 대통령이 회신하는 게 상식이고 한데 왜 묵살을 해버렸냐. 그걸 묵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급하게 막 돌아가고 또 멈추고 조치하기에 바빴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걸 그 자리 씹어버려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용어를 쓰시는 것 자체도 저도 듣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묵살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 아니, 그 짧은 순간에 707 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집중한다고 생각하고 순식간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지시를 거부하기로 결심하고 실행한 군 지휘관에게 할 소리입니까?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병력 이동 상황에 대한 간단한 문답이었고 두 번째 통화에서 문제의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곽 전 사령관은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의 유튜브 인터뷰에서는 첫 번째 통화만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통화는 12월 10일 국회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쪽은 이를 트집 잡아 두 번째 통화 공개가 민주당의 사주에 의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한 곽 전 사령관의 답변입니다. 김병주 의원 유튜브 12월 6일 날 제가 대통령 2차 통화를 참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2차 통화 내용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건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거는 김병주 의원 얘기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파급력이 크다라는 걸 이해가 돼서 멈칫멈칫한 게 사실입니다. 그 전날 자수서에 이 두 번째 통화 내역이 벌써 들어가 있고 감추고 말 안 한다고 넘어간다고 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언급을 공개했을 때 가져올 파장을 우려해 처음엔 감췄다가 결국 공개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공개하기 전날 검찰에서 자수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다 밝혔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 쪽은 검찰 자수서에는 데리고 나와라고 써놓고 국회 증언에서는 끌어내라고 말하는 등 표현이 바뀐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을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수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오라 쓴 것은 제가 군생활 34년에서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을 하는데 차마 제가 거기다 그런 말을 제가 그렇게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다 순화해서 썼습니다. 부수고를 그냥 열고라고 했고 끌어내라라는 것을 제가 그냥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용어를 어느 순화해서 쓴 것이지 그거를 바꿔서 그건 아닙니다. 윤 대통령 쪽은 통화 당시 의원이라고 했는지 인원이라고 했는지 등 지엽적인 내용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150명 등을 언급하며 끌어내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도 윤 대통령은 인원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헌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할 때도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대통령실 누리집에 나오는 대통령의 말과 글에도 여러 차례 인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세 번째 전화를 걸어온 사실도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12월 6일 날 오전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화는 제가 통화를 안 했습니다. 12월 6일 10시 40분경에 전화가 왔는데 비화폰을 무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받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받지 않은 겁니까? 예. 12월 6일 오전은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한 시점입니다. 이때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한 것은 두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한 입막음이나 회유를 하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요인 체포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체포 명단을 처음 공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도 거듭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여인형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 맞습니까? 네.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겁니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체포 명단을 듣던 중 미친놈이라는 생각이 들어 메모를 중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증언했습니다. 왜 미친놈이
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한번 다음- 이 명단 한번 다음 쭉 질문 읽어보십시오. 어떤 여쭙겠습니다. 느낌이 드나.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요인 체포 지시가 아니라 일상적인 간첩 체포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우겼습니다.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가 사실상 국정원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1차장한테 계엄 사무와 관련한 이런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게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긴박한 시기에 두 차례나 통화를 했는데 계엄과 관계없는 대화를 했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제가 굳이 왜 거짓말하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날 보니까 뭐 여러 군데다 전화 많이 하셨더만요.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거의 토시까지 하나 기억하지 않을까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초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조국 등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뒤 이 사실을 폭로한 최재형 목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명단을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하달받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사석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인물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가 계엄에 실패하자 그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야당 경고용이라느니 대국민 호소용이라느니 말을 바꿨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그러나 체포 명단을 보면 하나같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적대적이거나 잠재적 위협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계엄 당일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군판사 4명의 성향 파악을 지시했는데 모두 박정훈 대령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이었습니다.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날 군 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얼마 전 무죄를 선고받은 박 대령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윗선 수사를 막은 게 윤 대통령이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박 대령 재판에 개입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명태균 씨 사건도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두 차례나 진술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윤 대통령이 감사원장, 검사 탄핵 등과 함께 명태균 씨 사건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은 명 씨가 기소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된 비대위 차원에서 계엄을 실시했다. 좀 더 올라가면 11월 4일자로 수사보고서가 창원지검에서 그렇죠? 올라갑니다. 예. 20일 정도 머리를 꽁꽁 싸매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거의 뭐 똥 마려운 강아지 수준으로 아마 끙끙거렸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저는 쭉 논의는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이야. 지금 칼을 뽑아야 돼 라고 결단한 시점이 아마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말하는 11월 24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은 감사원장, 검사 탄핵을 계엄 이유로 공식 거론했는데 이 역시 김건희 씨 비리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 중에는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에서 김건희 씨 관련 업체인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본인과 부인이 연루된 각종 비위 사건을 덮어버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면 말 그대로 천인공노할 사안입니다. 나아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다는 사실을 비춰보면 정치적 장애물을 모두 제거한 뒤 정상적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장기 집권하는 꿈을 꾼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내란의 목적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니 부정선거니 하는 허상을 조차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더니 이젠 계엄 자체를 하나의 허상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니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헌법상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군 병력으로 장악하려 한 12.3 내란은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민주주의를 수십 년 후퇴시켰으며 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민생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란 사태로 인한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감소분과 올해 예상되는 GDP 감소분을 합치면 약 7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이 법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안보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손실이 이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국민들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의 비정상적 현실인식은 6일에도 드러났습니다.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망동이었습니다. 그 장본인이 상식을 입에 담다니 참 뻔뻔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처단한다고 위협하는 포고령 문안을 김영현 장관과 웃으면서 검토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급기야 윤 대통령은 공작설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윤 대통령이 분리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캐캐묵은 레퍼토리입니다. 아니 대통령 입에서 공작이란 말이 나왔습니까? 그러고 탄핵이 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서 시작된 겁니까? 그리고 쭉 보면은 그 사람 홍장원, 곽종건 두 사람이 가장 진실에 부합하는 정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군대가 국회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망상이죠. 지금도 윤석열 피청구인은 감옥 안에서 어떤 자료도 보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찰 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걸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혼자 다시 그 망상의 세계에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망상에 사로잡히고 몰상식하며 비인간적인 사람이 이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직에 있었다는 게 끔찍합니다. 그런 사람의 거짓말 광대극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할까요? 헌재는 탄핵 심판을 하루속히 매듭짓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